BTS가요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매우 행복할 겁니다. 돈 많이 버니까. 근데 BTS가 2시간만 일하는 거하고 BTS가 하루에 10시간 일해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요? 그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타고난 능력이라는 건 당신에게 주어진 사회의 혜택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과로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조금 전에 들었던 이 강의에 대해서 예. 우리도 질문이 많고 그렇습니다. 청중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상당히 도발적인 강의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뭐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거의 들렸는데. 하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강의를 던져놓고 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네, 김한철 교수님과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 주 4일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던지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달려들지 않는 주제예요. 다칠까봐. 네, 왜 다칠까봐? 그럼요. 이거는 잘못 접근하면 사망하는 각이거든요. 웬만하면. 왜요? 주 4일째 하자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근데 철없는 사람으로 또 찍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아직도 그런 자세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 4일제를 사자고 하면 뭐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고용을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있고 네, 네.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월급쟁이 대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신은 신발에 그럼요. 기인해서 판단을 보통 하지요. 네. 신분에 맞춰서 좀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조금 전에 들은 강의가 주 4일제 하지 말자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냥 결국은 4일제가 살짝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거 함부로 도입하면 큰일 난다. 오늘 쭉 내용이 주 4일제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 그렇지. 야, 이거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들도 있고 한데 가보니까 이거 쉬운 거 와, 아니다. 이게 뭐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둘이 아니고 노동 생산성도 계산해야 되고 장난 아니야. 이거 화성에 인간을 보낸 다음에 하자. 그 얘기를 들립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노동생 시간이 20% 줄어드는데 네. 네가 생산성을 20% 이상 올릴 자신이 있겠니?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러려면 하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20%를 더 만들어?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이진우 사장님께서 역시 자기 신발이 자기가 지금 사장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얘기도 했지만 또 화이트 칼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분노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왜요? 이제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자발적이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 5일에서 주 4일로 줄거나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준다는 것만으로 그럼 시간당 더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담배 피고 그럼 뭐 하고 근데 자고 뭐 담배 그러면 피고 이거는 커피 감시를 더 마시고. 강화해야지 네네. 근로 시간을 줄여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시를 한다. 네. 근데 감시를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강제하고 감시하고 공산주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좀 반대하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 시간을 끝내고 칼같이 딱 칼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대신에 주어진 시간에서는 야, 점심시간 꼭 굳이 다 모여서 가야 돼? 이런 거 다 없애고 아니 뭐 다 같이 그럼 부장님이 김대리 한번 나와보게 저기서 담배 한 대 피재 뭐 이런 시간 다 없애고 그런 시간 없애고 주어진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시간도 저도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주 4일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야 그걸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시해야 되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지. 네네. 주 4일제나 주 5일제로 바꿔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서로 교환할 문제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월급이 500만 원이면 그 500만 원에 위조 지폐가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500만 원과 바꾸는 근로 시간에도 가짜 근로 시간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은 많이 끼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쭉 일해주면 좋겠지만, 네. 아니 세상에 그런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장도 없어요. 네, 그런 사장 자기는 놀면서 자기는 근로자가 그렇게 일해줘야 내가 놀지.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줄어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단위 노동 시간당 생산성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왜 낮으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엑셀 다루는 거 보면 장난 아니게 잘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당 단위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면서 질질질 끌고 있거든요. 왠가 사장님 눈치 봐서 퇴근 못 하고 있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사실은 단위 시간당 노동 시장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화이트 컬러는 특히 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더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더 있다. 사실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곳은 뭔가 자기의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화이트 칼라가 자발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딱 줄여서 그 시간에 탁 하고 퇴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제 말이 100% 진실이라고는 뭐 실험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 저 처음에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네. 전공이 말씀하시면서 네네 숙련도가 빨리 높아진다. 맞죠.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Exactly. 그렇죠. 그거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일을 더 시켜야 되는구나. 그 얘기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가지고. 아 네. 네, 일 시키면서 명분이 약했는데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숙련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니까. 네,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주 80시간, 주 40시간 아르바이트 입력하는 네. 그리고 주 20시간 뭐 입력하는 네. 경우를 뽑았을 때 생산성이 주 40시간에서 더 나왔다고 말씀. 주 40시간 일하는 친구들이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이 온 거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왔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엔 네. 능력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주 40시간을 할 거면 집에서도 아마 연습하고 왔을지도 모르고요. 다양한 이유. 그러면 이 대표님이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요, 제가 이 논문 쓰면서요, 네. 그 저명한 교수들이 이제 레프리를 하거든요, 제 논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이제 근데 딱 이 지적을 하면서 야 그런 거랑 어떻게 구분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주 40시간이라면 여기에 몰빵해야 된다는 뜻이면 이걸 열심히 안 하면 나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네. 오전만 일하는 사람은 이걸 잘 못해서 잘리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더욱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어서 아니면 네. 처음에 전공의처럼 네. 주 길게 일하는 사람이 숙련도가 하면서 금방 늘어나는 빨라져서 거지. 이틀만 네, 네, 해보면 완전히 도사가 그래서 되지. 가입 속도가 빨라진다. 맞아요.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들어온 첫날부터 달라요.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 첫날부터 차이가 쭉 되면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대표님 말씀하신 채널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온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네. 우리가 주 6일 하다가 주 5일 했잖아요. 네네. 여기 저 광고도 보여주셨던데 그건 괜찮았습니까?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광고를 그 당시에 보니까 네. 나름 설득력 있는 광고였을 수도 있겠네.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네네. 갑자기 주 6일 하다가 주 5일 하면 네네. 이 날아가는 노동시간을 우리는 과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네. 라는 거였는데 저 때도 뭐 치열한 실험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거죠. 네. 그냥 했는데 지금 이 결과는 그럼 뭐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더 좋은 결과라고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때 주 6일을 계속 유지했으면 우리가 지금 미국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어떻게 판단을 좀 하는 건지를 알아야 네. 주 5일에서 주 4.5든 4일로 갔을 때도 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나중에서 분석을 했더니 진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시간당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가갖고 총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0.97 곱하기 1.05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요 그냥 완전한 대성공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으면요 저출산 고령화는 더 급격하게 진행됐을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생산성
이 감소될 위험도 물론 당연히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존폐의 위기에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함수로 고민을 한다면은 사실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 한 방에 진짜 다 32시간으로 한 번에 하자 이거는 사실 위험이 좀 있지만 혹은 뭐 36시간 정도 혹은 38시간 정도로는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가정 양립이 그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조건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조금 단기 GDP가 좀 줄어들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애 낳는 거는 좀 더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강의 중에 항상 등장했던 단어가 노동 생산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데피니션이 뭐예요? 데피니션이 받은 월급 나누기 자기 일한 시간. 그럼 그건 4시간당 급여고요, 그건. 네, 시간당 급여랑 근데 급여랑 생산성이 보통은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노동 생산성을 시간당 급여와 그럼 동의를 경제학적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실제로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지만 그럼 비슷할 한국에서 것이다. 8시간 일해서 돈 버는 택시기사와 네. 인도에서 8시간 일해서 돈 버는 택시기사는 네. 아마도 인도의 택시기사가 막 길도 복잡하고 하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치열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네, 네. 한국의 8시간 일하는 택시기사는 하루에 15만 원 벌고 네. 저기는 15,000원 벌면 네. 인도의 택시기사들은 한국의 택시기사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됩니까? PPP 보정을 하죠. GDP와 PPP의 차이가 있잖아요. 물가 보정.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가 보정할 수 그거는 있죠. 네. 물가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생산성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뜻인데 그거는 근로자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라서요. 사실 막 인터내셔널 비교를 하는데 맹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같은 나라에서는 또 비교해볼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꼭 네. 자본가의 측면에서 보든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든 조금 이상한 지표인 것이 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음. 벤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안 쉬고 10시간 일해서 벌어서 만든 게 현대차잖아요. 소나타. 네네. 벤츠 근로자들이 10시간 똑같이 땀 흘려서 만든 게 벤츠잖아요. 네. 그런데 벤츠는 벤츠라서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벤츠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이 높게 측정이 된다고요. 아, 그런데요. 사실은 벤츠라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벤츠의 마케팅 팀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뭔가 그 브랜드를 만드는 팀. 그 전체의 가치를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똑같이 뭐 차를 어떤 생산을 했지만 그 현대자동차와 벤츠 팀에는 그 차를 생산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있고 그 세일즈맨도 있고 뭐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성과 벤츠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벤츠의 생산성에는 과거 수백 년간 쌓여온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재 존재할 수 일하는 있는 거죠. 근로자가 20년 전에 일했던 벤츠 근로자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 생산성이 높고 네. 지금 소나타 근로자는 과거에 선배들이 있었던 덜 했던 부분 때문에 낮다면 지금 이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그걸로 측정한 그리고 후에 좀 억울한 면이 주 있다. 4일제 조일제 하라는 건 이건 아예 함수가 달라지는 문제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변수들이 들어오면 생산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조금 애매하다는 뭐 그런 지적인 네. 것 그러니 같은데 이런 복잡한 건 그냥 하지 말고 주 5일째 그냥 하자. 이게 오늘 결론인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저희만 하지 말고 네. 조금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요. 받아보도록, 특히 예, 이제 오늘 교수님 근로자의 교수님 날임을 감안해서 예. 다소 좀 공격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4일제가 반드시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에만 집중돼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제 경험에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회의 시간도 줄어들고요, 회의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CRM이라든가 ERP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하게 된다면은 접목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을 활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를 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아까 블루칼라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그 반도체 생산에 관련해서 2030년까지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타겟팅했고 그거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한테 그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도록 이미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즉 노동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그 주 4일제를 도입했을 때 그 늘어나는 그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주장을 해주신 거죠. 주 4일제 도입해야 된다. 딴소리 하지 말고 네. 근로자의 날이고 그런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아니 저도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주 4일제. 동의하세요? 네, 그럼요. 네. 주 4일제 저도 박쥐 4일만 같은 4일만 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 4일제를 기다리면서 제일 좀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총선도 있고 아마 오늘 근로자의 날, 이날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쉬는 게 가장 행복하느냐 이런 걸 저희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 4일제가 된다면 그냥 당연스럽게 금요일에 쉬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요일에 쉬어서 이틀 일하고 쉬고 이틀 일하고 쉬고 이게 더 생산성과 삶의 질에 좋으냐 이게 좀 개개인별로도 다르고 한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한 연구는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야. 연구는 없고요.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훌륭한 질문입니다. 야.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요, 그거를 자기 개인이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일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회사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좀 이제 소통이 되고 하는 거라서 네. 누군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쉬고 수요일에 쉬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약간 생산성에 큰 문제가 굉장히 되지 좋은 않을까. 지적이시고요. 너무 교수님 아름답다. 회사를 안 네. 다녀보신 건 감안을 하고 하셨어요.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완전히 이거는 아까 개인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정해라. 그렇게 하고 회의는 월, 화, 목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제가 있겠네요. 봤을 때 그것도 잘 안 될 거다. 중년이 돼서 체력이 떨어지면 수요일 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고 가야지 계속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어디 금토일로 여행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여행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런너스 하이라고 압니까? 네. 그 뛰다가 어느 막 힘들고 너무 이러다가 기쁘지 어느 선 막. 올라가면 그게 이제 희열로 바뀌는 네. 워커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 느껴보셨어요? 네. 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주 4일제 혹은 주 5일제가 성공하려면 이 시간당 생산성이 최소한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적용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 생산성은 어느 정도는 이 임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40시간만 빨리 일해서 이 12시간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52시간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일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 근무 시간이 원래 40시간이지만 52시간은 뻥튀기 되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뭐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게 굉장히 정책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미 사회 실험이 완료되었고 그 일부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라고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임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거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모니터링,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다.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왜 유지된대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게 주 52시간을 가정해서 연봉을 이만큼 줄 테니 주 52시간은 야근 포함한 거잖아요. 그냥 야근해라. 법에서 허용한 야근은 그거 일일이 허락받고 시간당으로 얼마 야근수당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이게 당신의 연봉인데 이거는 주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52시간 기준이다라고 고용계약서 찍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왜 나의 야근을 카운트해서 추가 수당을 줘야지 왜 다 퉁치냐 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직장은 그럼 근로자들이 안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로 조건이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근로 조건을 이렇게 좋게 만들면서도 일자리도 같이 많아져야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그런 양아치 같은 기업에는 안 다닐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업들 숫자가 줄어들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에 부장님이 등산 따라가자고 하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러브샷 하자고 하고 그거 이상하지만 그거 우리가 그 회사 다니는 이유가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닌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대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자본가들이 더 탐욕적이 돼서 또 기업을 창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그 권익이 향상되는 거지 근로자의 권익은 법으로 만들어서 향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사실 또 맞는 지적이시죠. 그거로만 해서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강제와 이런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업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다 보호되는 그런 좋은 직장에서 한 번 입사한 다음에 탱자 놀면서 잘리지 않는 근로자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리를 비켜줘야지 또 유능한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생기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포괄수가제 저는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은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업수당을 얼마나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일했는지 그런 모니터링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나하나 카운트 하자니 행정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불만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또 좋은 기업들이 그러지 않는 기업들을 옮겨갈 수 있으면 해결된 문제지만 그게 또 항상 되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또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이게 야근했는데도 그게 카운트 안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일을 적게 해도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 4일제도 근로시간을 어떻게든 좀 줄여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꾸 하여튼 한국은 너무 일을 하는 시간이 많고 어떻게든 줄여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논의에서는 근로시간을 지금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소 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니 그 재택근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미국에서는 왜 재택근무가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잘 안 되느냐. 미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 만약에 업무의 퍼포먼스를 안 보여주면 그냥 해고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을 세이브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성과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 재택근무하면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놈이 또 집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탱자 놀 때 자를 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시간 줄어드는 문제는 사실은 노동의 유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아요. 그게 이제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동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를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일자리가 추가로 안 생기고 다른 기업에서 그 일자리로 이동을 못하니 다른 다른 회사에 다니는 그 김대리 입장에서는 부장님이 맨날 등산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래 맨날 된장찌개 먹자고 하고 해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좀 또 더 받아볼까요? 받아보죠. 예. 제 사례를 좀 저는 고용주인데 돈 없는 창업한 고용주인데
시간을 많이 줄이는 조건으로 평소에는 구할 수 없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것 내지는 월급을 줄이는 것이 꼭 고용하거나 같이 일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잘 되시면은 속된 말로 돈 많이 주는 회사 가겠느냐 여쭤봤는데 자기는 안 갈 거래요. 자기는 지금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 월급에도 만족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트타임, 풀타임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지적이시고요. 이게 바로 저렇게 저 세팅 모든 세팅에서의 결과가 다른 세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셨던 분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무 시간을 길게 하는 데에 더 뭔가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조금 더 보트가 많으셨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항상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고 정확한 예를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정 사람들이 파트타임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또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깝게 만나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회사가 퍼지면요, 어떤 뽑는 공채 제도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적게 일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마이크 가는 중간에만 잠깐 여쭤볼게요. 그 BTS가요. 네.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매우 행복할 겁니다. 돈 많이 버니까. 네. 근데 BTS가 2시간만 일하는 거하고 BTS가 하루에 10시간 일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요?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네. 그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타고난 능력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개발한 노력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회의 혜택일 수 있다면 네. 그 사람은 과로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BTS가 2시간만 일하는 거가 2시간, 10시간 일하는 게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BTS로 인해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은 BTS는 2시간 일하면 절대 안 되는 그룹이죠. 그런데 BTS에게 선택할 권리를 준다면 지금에 와서 선택할 권리를 준다면 네. 그러면 2시간 일할 멤버들도 한두 명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BTS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코넬 대학교, 홍콩 과기대학교 이렇게 두 군데 학교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요. 한 80%는요. 가만 냅둬도 막 80시간, 100시간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 테뉴어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이 없는 사람들은 속아내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요 대학에 우리나라 전 세계 한 100개 대학에 테뉴어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막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약간 테뉴어는 종신 교수죠? 종신이죠, 종신. 그럼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교수에게 테뉴어를 줍니까? 그러니까 업적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업적에까지 오려면요, 진짜 죽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보통 못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일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희생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종신으로 해놓으면 자 이제부터는 그걸 치워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열심히 일하거든요. 더 이상 잘릴 위험이 없더라도.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걸 주죠? 어차피 열심히 계속 일할 건데. 근데 이제 뭐 이럴 수 있죠.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스크리닝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늘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테뉴어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게 한 20%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왜 100%가 아니라 20%냐?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통 일이 너무 인트린직 모티베이션과 익스트린직 모티베이션 안 줘도 할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근데 저는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세대 그 어르신들이 주말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던 7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거랑 5일에서 4일로 가는 거랑 조금 다를 거라는 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포닥을 하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 이제 살면서 봤던 약간 그 국가별 시간에 대한 좀 맹점이, 통계의 맹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잡을 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회적인 정책으로 미국 친구들이 짧은 시간을 일을 하지만 제가 들은 바만 해도 투잡, 쓰리잡 뛰는 친구들이 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개인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 시간이 계산이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4일제 근무를 논의를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노동 시간이 짧은데 생산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어떻게 보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만큼 우리가 고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그 프로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도 물론 행복하지만 개인의 여유와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가치를 좀 밸류를 많이 받게 되면 과연 기업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다르게 얘기하면 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원하고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찾는 것부터,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무작정 노동을 작게 하고 어떤 통계를 통해서 그만큼의 생산성을 통계를 가지고 이래도 나라나 국가가, 기업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 개인에게 적게 일하고 임금을 많이 주자는 어떤 그걸 제도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 4일제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게 아니라 그 노동 시간이 감소했다. 주 5일제로 넘어올 때, 그 주 4일제로 넘어갈 때도 노동 시간은 네. 감소할 거고, 네네. 결국은 생산성이 이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노동 시간이 감소 안 할 수 있다. 주 4일제만 하면 남는 3일에 대해서 또 투잡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그것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만 100% 그런 사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 4일제 다시요. 주 40시간제에서 주 36시간 됐을 때 노동 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억측이고요.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하지만 4시간 줄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만 줄 가능성은 아까 3%만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주 6일하다 주 5일하는 게. 네네. 그래서 원래 10% 계산도 줄었잖아요. 44에서 그렇죠. 44에서 40시간 줄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0% 준 게 아니라 이제 3%만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는 들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덜 줄겠죠. 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 뭐 생산성이 안 늘어날 것이다는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44에서 40으로 갔을 때 생산성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은 40에서 36으로 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절대 없죠. 그렇게 치면은 뭐 빵 시간 만들어야겠네? 일 안 해? 뭐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6시간으로 줄었을 때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케어풀리 모니터링 하면서 되는 것부터 잘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주 6일에서 주 5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실험은 매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2% 얘기처럼 더 좋아졌을 걸 기회에 손실이 있었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 지금 5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을 때는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게 좀 다를까요? 주 6일에서 주 5일이 왔을 때와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갔을 때는 뭔가 약간 변수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느낌적으로 살짝 많이 노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냥 느낌을 얘기하라고요. 느낌. 야.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은 그건 뭐 사회 실험 안 해봐서 내가 모르는 거지만 40에서 36 하면은 대충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근데 32는 안 될 것 같아요. 4.5일이 마지노다. 4.5까지는 어떻게 될 것 유지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반일만 근무하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야 예전 20% 토요일처럼. 줄였는데 저보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20% 올리라고? 와 근데 그건 진짜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느낌은 4시간은 정도는 한번 그래서 사실은 시범 그러니까 사업도요. 한 번에 주 4일째로 왜 가요? 4.5부터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2시간만 줄이는 것부터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변화가 모든 국민들, 모든 근로자에게 다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잘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4.5일 다녀도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4.5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회사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뭐 할 때마다 5인 이상은 안 하고 뭐 20인 이상은 또 뭐 혜택을 주고 하면서 맞아요. 점점 더 직장의 품질이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의 품질이 양극화되니까 직장인들의 소득도 양극화되고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총합은 평균은 커지거나 향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양극화는 되면서 평균은 조금 올라가 이거를 굿 폴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와 어렵다. 아니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된다면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야 시간은 줄어 다시요. 그러면 이 프로님 이제 질문이요. 자 시간은 주 4.5일제가 됐는데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똑같아. 그런데 많이 벌던 근로자들은 더 벌고 적게 벌던 근로자들은 덜 벌고 하는 상황이 왔다. 이것이 좋은 폴리시냐?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 4일제로 바꾸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도 바꿀 기업은 바꿀 거예요.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네. 그런데 애매하니까 이제 이런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꾸고 나면 그거 바꾸니까 좋잖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우리가 이거 강제로 안 했으면 했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효율을 추구하는 능률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잡에서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많이 쉬면서 하니까 그야말로 블루칼라라든가 혹은 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주 4일을 못 하든가 강제할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뭐 또 좋지 않은 다른 일자리도 자꾸 가야 되니 삶의 질이나 근로의 질이 더 떨어지겠죠. 네. 지금 사실 이 프로님은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도입하는 대통령께 이 그래프에서요 하나 더 그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생산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산성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같이 봐라.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함수가 이제 지금 2차 함수였는데 3차 함수까지 이제 고려하는 건데 고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불평등이 늘어나는 거는 저는 워낙 싫어해갖고 굉장히 힘듭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궤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5일제에서 4일제나 4.5일제로 늘렸을 때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 칼라의 경우에는 그 생산성을 좀 급격히 늘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 4일제나 4.5일제로 노동 시간을 줄였을 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이 블루 칼라들을 계속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향상됐을 때 로봇으로 아예 대체해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블루 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실상 같은 질문이라서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그래서 원래 경제학은 내버려 둬라. 가장 최적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아서 시장이 결정해 줄 거다.
라는 것을 그렇지 않고 뭔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공급을 뒤틀든 수요를 뒤틀든 가격을 바꾸면 그 부작용의 합이 항상 크다는 것이 원리와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낮춰가면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른 보이지 않는 부작용을 사실은 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왜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강제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 네, 사실 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켓에는 프랙션이 있고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옵티마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늘상적으로 그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회사는 수만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근로자도 똑같은 사람이 수만이 대체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가정이 다 안 맞아서 항상 현실에서 프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 경제학자의 컨센서스고 그래서 이준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세상이 또 경제학자들이 그 꿈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뭐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였을 때 양극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생각하게 됐고요. 그 부분도 되게 목적 함수로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고려해야 될 변수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됐는데 질문 혹시 더 없으시군요. 지금까지 나온 질문보다 나의 질문이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뭐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뭐 하여튼 질문 매우 훌륭한 질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우 기대됩니다. 방금 챗GPT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 4일째 근무한 대기업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잠깐 이제 시행한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주 4일째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연차나 뭐 이런 다른 회사 복지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뭐 노동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는 그 접근하기가 힘드나 이런 지금 일이. 예. 연차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주 4일제를 만약에 연차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연차를 며칠을 줘야 됩니까? 52일을 줘야 되잖아요. 예. 가능합니까? 제가 좋은 질문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지금 예. 교수님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10일에서 20일만 더 추가하더라도 뭐 4.5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뭐 더군다나 그거 연차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더 없애면 플렉서블 한 거죠. 네. 없애면. 그래서 뭐 불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연차는요. 36일제가 36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보다 더 일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연차는 실제로 진짜로 만약에 다 쓴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완전히 줄이는 건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연차를 또 못 써갖고 마지막에 연차 썼다고 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그날 그 일당 해갖고 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게 지금 대체될 수 있냐 없냐는 막 이런 문제까지 막 다 고려해야 돼갖고 그냥 쉽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느 대체제로서의 그 성상은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커리어와 가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 최초의 여자 테니어를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평생을 남녀 소득 격차 문제를 연구하면서 사셨어요. 그분의 책 진짜 정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도 굉장히 양서거든요. 굉장히 양서인데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책 쓰고 싶다라고 해서 쓴 건데 거기까지 사실 못 갔죠. 제가 사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까발리는 거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남녀 평등의 마지막 챕터는 아마도 플렉서블 워크아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예전에 미국에서 약사는 그 CBS 이런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자영업 약사였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6시, 7시까지 일해서 손님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약사였는데, 그래서 남자의 비중도 많았고, 남자 여자들이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는 시간이 플렉서블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꽉 시간 채워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국이 전부 다 CBS, 뭐 듀앤 리드, 뭐 이런 이제 회사로 쭉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요. 혹시 미국에 가보시면요, 항상 약국은요 슈퍼마켓 그 체인 듀앤 리드나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듀앤 리드가 거의 24시간 막 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약사들은요, 정말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마음껏 딱 시간을 다 정해서 자기가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워크아워의 거의 극치예요. 근데 그런 직장이 되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아기 있는 여성 약사들이 대거 거기로 들어왔고, 약사 직종이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이유가 완벽하게 플렉서블 워크아워를 하면서, 약사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경단녀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시간만 일해도 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또 가서 일할 수가 있고 막 이래서, 이 플렉서블 워크아워가 되는 것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크 시간만 생각하지, 내가 노동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근데 약간 하죠. 그 유연근무제, 그죠?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4일제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같이 한번 고려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거 왜 우리가 안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플렉서블하게 바꾸면 좋을 텐데. 그거 좀 하긴 하죠. 뭐 7시 제가 얼마 전에 롯데 기업을 한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갔다 왔는데 7, 8, 9, 10 이렇게 다 정해서 8, 9, 10인가 정해서 할 수는 있더라고. 그래서 부모가 같이 맞벌이인데, 한쪽은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한 사람은 어린이집 퇴원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만 돼줘도, 그러면 이제 코어 시간,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에 몇 시간 좀 나잖아요. 이제 회의는 그 시간에 하는 거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플렉서빌리티가 되려면요, 네. 그 근로자에 대한 그 고용 탄력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한 번 뽑은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고용해야 되면, 한 시간씩만 일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24시간이면 24명 뽑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5시간 일하고 싶대. 그럼 나머지 4명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근로시간의 플렉서빌리티는, 그래서 고용의 플렉서빌리티와 같이 패키지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뭐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잘못 생각했을 수 근데 오늘은 되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날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오늘 뭐 할 때마다 자꾸 짧아. 오늘 특별히 그런 날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네.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워크아워를 8시간은 다 모두 다 근무를 하되, 이렇게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그 무슨 선택 시간, 뭐 선택 근무제 요거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4시간 1시간 4시간 1시간 이걸 막 바꿀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플렉서블 워크아워제를 뭐 이렇게 진짜 뭐 한 달 간격으로 난 이번 달은 4시간이라고, 다음 달은 1시간이라고, 그 다음 달은 8시간 일할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국가가 좀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약간 사실 합니다. 아기가 생기면 6시간만 일하고 뭐 요런 뭐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유연 근무제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면은 국가가 도와주면은 그 여성이 경력 단절하지 않고도 뭔가 일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런데 동시에 이프로님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거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보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기관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뭐랄까 쉽게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여지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고용 안전 유연성과도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주사일제 도입할까요, 말까요? 도입. 카메라 보고. 자, 언더스탠딩은 좀 천천히.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아무튼.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선입견을 버리고 전후좌우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만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지. 뭔가가 던졌을 때 이게 오른쪽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나는 찬성, 또는 왼쪽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나는 찬성,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은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걸 김현철이 아니면 누가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예. 아주 이런 공감하게 된. 국보 나라의 보배인 네. 김현철 교수님을 저희가 오늘 너무 오래 쓴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약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면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오래 썼어 지금. 강의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면서 중간에 네. 당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김현철 교수님이 하여튼 강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좋은 생각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됐습니다.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각자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남는 박수가 있으면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악의에 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네, 아시죠? 알잖아요. 저도 알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다니까 진짜. 우리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